여러분, 김어준 씨 하면 한국 진보 정치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한때는 경기장을 가득 채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 별명 때론인데요. 텅텅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텅텅 빈 콘서트라는 거죠. 한때는 표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 행사가 이제는 이런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면요. 불과 작년만 해도 이랬습니다. 대형 공연장이 나흘 연속 매진. 유명 정치인들은 앞다퉈서 찾아왔죠. 그야말로 정치계에서 가장 핫한 티켓이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빈 객석 사진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왜 갑자기 텅 빈 객석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자, 이 현상을 제대로 파헤치려면요. 뜬 소문이 아니라 냉정한 증거, 바로 숫자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냥 몇 장의 사진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이 급격한 하락세 뒤에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보시죠. 유튜브 구독자 수. 단 한 달 만에 무려 5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5만 명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콘서트 데이터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최근 대전 공연 판매율이 73%에 그쳤고요. 앞으로 있을 대구 공연은 어떠냐? 지금 예매율이 고작 36% 수준입니다. 정말 고전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죠. 이게 그냥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전, 대구, 고양, 여러 도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시간 만에 표가 동나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준의 하락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어떤 특정 사건이 기폭제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훨씬 더 거대한 정치적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죠. 이 모든 변화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3월 초에 터진 장인수 사태라고 불리는 논란성 보도인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 이상 급감하고 콘서트 티켓 판매는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텅텅콘 사진이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 바로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핵심적인 갈등 구도입니다. 한쪽에는 이념적 순수성, 이른바 선명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김어준 씨 진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실용주의와 결과 중심, 그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뉴 이재명 진영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이건 그냥 이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나오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이 분열이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바로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전 콘서트에는요. 민주당 고위급 인사는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영향력을 잃어가는 세력과 엮이는 걸 피하려고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결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가짜뉴스는 흉기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과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였거든요. 물론 이 글에서 김어준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특정 미디어 스타일, 즉 김어준 씨 진영의 방식에 겨냥한 비판이라고 해석했죠.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방송인의 인기가 떨어지고 콘서트가 실패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미디어 인물의 인기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둘째,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구독자 수나 티켓 판매율 같은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됐죠. 셋째, 그 배경에는
실용주의와 이념적 순수성이라는 진영 내에 깊은 노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텅 빈 객석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진보 진영 전체의 미래 방향과 그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밖으로 드러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용주의가 낡은 이념과 충돌하고 있는 지금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정치 운동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될까요? 앞으로 한국 정치를 지켜볼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